29쪽에 보면 차트가 나와 있어요. 지금 이제 5번째 슬라이드 차트 만드는 건데요. 차트는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 차트 만드는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표 삽입이고 그다음에 차트 삽입이고, 차트 삽입 누르시면 나오고요. 이때 막대 그래프 확인 누르시면, 맨 처음에 제목 및 뭐라 있어요? 다시 볼까요? 어느 거예요? 노트로 안 가져놨네. 여기 차트 집어넣어야 되니까 차트 어딘지 따라오셨어요? 지금 차트 삽입? 자, 지금 여기 보면 묶음 세로 막대형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묶음 세로 막대형 선택하고 확인 누르면, 어디로 들어갔어요? 예? 어디로 들어갔어요? 차트 우리 기존에 했던 거 이 파일 불러오시고요. 이게 2015-0520이라고 되어 있네요, 파일이. 자, 텍스트를 입력하십시오. 박스 안에 보면은 표 삽입, 차트 삽입, 차트 삽입 눌러서 묶음 세로 막대형 선택하고 확인 눌렀더니 표가 반반 갈라지거든요. 화면이 반 갈라지잖아요. 자, 이때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이렇게 시트가 보일 거예요. 엑셀 화면처럼요. 얘를 화면을 크게 놓고 보세요. 화면을 크게 놓고 보셔야 보시기 좀 수월하실 거예요. 자, 이때 여기다가 우리 그 교재 나와 있는 글자 보이죠? 여기 계열 첫 번째다가는 어딘지 확인하셨어요 지금? 거기 보면은 글자가 맞나요? 하도 어두워서. 예, 계열화 논리, 비례 논리, 확률 논리, 그 다음에 전체라고 되어 있는데, 전체. 예. 의사 코드 사용, 순서도 사용이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다가 쓰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쓰시고, 전체라는 걸 옆에다 쓰시면 이 파란 줄이 아까 요만큼 있었는데 이 줄이 자동으로 옆으로 쭉 늘어날 거예요. 예. 그 다음에 항목 3과 항목 4에 무슨 글자가 있었는데요. 그 글자는 지우셔도 상관없고요. 아니면 여기 끄트머리, 이 끄트머리에 있는 모서리 조정하는 거에 있어요. 얘를 잡아서, 예, 이 글자가 있는 위로 이렇게 올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얘는 지우셔도 되고 이 안에 뭐가 있든지 상관없어요. 지워도 되고 그냥 그대로 두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표 속에 들어가 있는, 예, 그래프 속에 보면 그 숫자 값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숫자 값들을 여러분이 그대로 입력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문제가 요런 거죠. 보시면 1.40이라고 썼는데 1.4만 생기고 2.00이라고 썼더니 2만 남아요. 그런 경우는 여기 보면 표시 형식의 자릿수를 줄이고 늘리는 기능이 있거든요. 줄이고 늘려가지고
소수점 이하 두 자리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대로. 여기서 못 바꾸면 차트 속에서는 안 바뀌어요. 이거 이제 엑셀을 우리 안 배우신 분들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엑셀 상에서 이걸 우리는 셀 서식이라 그래요. 기본값은 소수점이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나오는데, 인위적으로 소수점의 자릿수를 한 자리 또는 두 자리로 줄이고 늘리려면 표시 형식이라고 하는 그룹에 가서 자릿수를 일일이 늘리고 줄이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요거 이렇게 파란 줄이 아까 있었잖아요. 파란 줄이요. 이 파란 줄의 위치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절을 해주시면, 이렇게 조절을 해주시면은 이 안에 데이터가 뭐가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차트가 완성이 돼요. 자,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 자체를 가서 봤더니 여기는 좀 모양이 다르죠? 요렇게 하시는 거예요. 요건 아니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차이가, 화면이 두 개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엑셀 화면을 크게 놓고 보다가 얘를 닫기가 뭐 하시면 그대로 두셔도 되고, 본인 닫으시면 되고요. 그럼 자동으로 커지고요. 여기는 데이터 선택을 클릭을 하면 또 자동으로 이렇게 오거든요. 얘를 닫으셔도 되고 안 닫으셔도 되고, 이때 데이터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별도의 창이 하나 조그맣게 열리면서 값이 그 전에 들어있는 숫자 값이 보이는데, 이렇게 보이는 상태에서 행렬 전환을 누르셔야만이 바뀌어요. 얘가 엑셀 화면을 닫아 놓으면은 행렬 전환이 안 눌려집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선택을 누르면 창이 하나 열릴 테고요. 이때 여기서 행렬 전환을 하셔도 되겠죠. 여기서 하셔도 되고, 어디서 해도 된다? 행렬 전환 여기서 하셔도 돼요. 그러면 여기도 어떻게 되어 있다? 당연히 바뀌게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문제지에서 요구하는 대로 그대로 모양을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는 다른 참여는 또 필요 없으니까 닫으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기본적인 거는 해결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꾸며야죠. 그러면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똑같아요. 나머지는 이제 파워포인트 꾸미시면 되는데, 차트를 우리 일단 한번 클릭을 하면 차트와 연관된 메뉴가 펼쳐지고요. 이때 여기에서 뭐를 해주면 된다? 차트 제목을 누를 거고요. 이제 이런 걸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아래 한글에서 한글 2007에서 차트를 해봤었어요. 아래 한글에서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마법사 시작해가지고 들어갔는데요. 파워포인트에서는 차트를 어떻게 만드냐면은 마법사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상단에 차트와 연관된 메뉴가 있고요. 차트 도구 메뉴가 있고요. 거기 디자인, 레이아웃, 서식이라는 항목에 가서 시험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꾸며야 돼요. 일단은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봤을 때, 자 볼게요. 1번 차트 작성 기능을 이용하여 슬라이드를 작성한다 라고 해서 아까 우리 차트를 만들었고요. 두 번째, 이 차트는 묶음세로 막대형을 하래요. 그래서 아까 묶음세로 막대형을 했고요. 글꼴은 홈 탭에 가서 저 앞에 있는 홈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지 않습니까? 홈 메뉴, 홈 탭에 가셔서 글꼴을 바꿀 거예요. 굴림, 그 다음에 16포인트 만들고요. 그 다음에 외곽선이 나와요. 외곽선이라는 건 뭐예요? 이 차트 자체에 상자, 테두리선을 그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차트 도구 디자인, 레이아웃, 서식이라는 메뉴에 가서 봤을 때
디자인 메뉴는 뭐냐면요, 이 차트의 전체적인 구조를 만들 때 쓰는 거예요. 나는 차트 모양을 이런 모양으로 만들겠다, 저런 모양으로 만들겠다 하는 것이 차트 디자인이고, 레이아웃은 차트 속에 들어있는 차트의 구성 요소들이 있어요. 차트 제목, 또 여기 보면은 축 제목, 뭐 범례, 여기 보면 데이터 표라는 게 들어가요. 데이터 표. 데이터 표 한번 가보세요. 데이터 표 눌러서 저 밑에 세 번째 있는 범례 표지와 함께 데이터 표 표시한다라고 클릭을 하면 이렇게 값이 보일 거예요. 이렇게. 데이터 표에서 이거를 안 보일 거냐 볼 거냐 하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범례라는 항목이 있네요. 그 데이터표 왼쪽에 보니까 차트 제목 옆에 축 제목 옆에 범례가 있는데 우리는 범례가 없죠. 범례가 뭐예요? 범례가 지금 파란 막대기는 무슨 코드고 빨간 막대기는 무슨 코드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이제 그 자체를 나는 안 보겠다. 왜? 밑에 데이터 표에서 파란색은 뭐고 빨간색은 뭐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 번 중복하기 싫어서 안 했다라는 거죠. 뭐 그런 것들이 레이아웃이에요. 자, 그 다음 서식은 꾸미는 건데 이 차트 자체도 하나의 박스거든요. 차트 자체도 하나의 도형인데 이 도형 윤곽선에 가면 뭐 하라 그랬죠? 외곽선을 하나 그릴 거예요. 검정으로 하나 그리지 뭐 검정으로 이렇게. 자, 도형 윤곽선에 가서 검정색을 클릭을 하면 도형에 이렇게 차트에 보면 박스가 하나 그려져 있다고. 박스가. 근데 그 윤곽선에 가면은 뭐 두께라든지 대시라든지, 그러니까 대시는 뭐예요? 점선이냐 실선이냐 뭐 그런 건데, 그 윤곽선 밑에 보면 도형 효과라고 있어요. 도형 효과. 도형 효과에 가시면 그림자가 있어요. 그림자. 그러니까 그림자를 안 할 거냐 아니면 할 거냐. 근데 바깥쪽에 첫 번째 항목이 뭐냐면 옵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라는 거예요. 안쪽은 안쪽 대각선 이렇게 나오고, 원근감은 원근감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바깥쪽은 바깥쪽 대각선이라고 안 나오고 오프셋 대각선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요 지금 사각형이 9개가 보이는데 정중앙에 있는 가운데를 기준으로 그림자 영역이 그쪽 방향으로 가리켜요. 그래서 오른쪽 대각선 오른쪽 아래를 클릭을 하면 보시다시피 오른쪽 밑으로 이렇게 오른쪽 밑으로 그림자가 쫙 들어가죠. 그렇게 하래요. 그러니까 차트 전체에 대해서 꾸며봤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세부 조건에 나와 있는 대로 차트 제목도 넣어야 되고 그림 영역도 처리해야 되고 데이터 서식도 처리해야 되고 할 것들이 많죠. 하나씩 해볼게요. 자, 차트 도구의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구조에 가보면 차트 도구라는 메뉴에 차트 도구 그룹 레이아웃에 가보시면은 레이블 그룹에 차트 제목이 있네요. 차트 제목. 그 차트 제목을 클릭해서 차트 위가 되겠네요. 차트 위. 차트 제목이 없는 게 아니라 차트 위. 그러면 이렇게 제목을 입력하세요 라고 하는 식으로 박스가 생기면 우리 문제에서 요구하는 차트 제목을 클릭하시는 거예요. 논리적 사고력의 순서도가 미치는 효과라고 하는 차트의 제목을 입력을 하고 나면은 거기 나와 있는 대로 하나씩 꾸며줘야 되겠죠. 자, 글꼴을 바꿔라 하는 건 무조건 홈에가 있어요. 자, 도둠
24. 근데 제목은요, 차트 제목은 굵은 글자로 들어가 있어요. 그 책에서 굵게 하라고 돼 있는데, 예, 여기 앞에 가가가 중에 첫 번째가 진한 글자거든요. 굵은 글자. 그게 선택이 되어 있으면 돼요. 선택이 되어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도 뭐를 해야 해요? 채우기, 그 다음에 테두리, 이런 걸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어디로 가냐면, 저기 서식에 가시면, 서식. 차트 도구 디자인 레이아웃 서식에 가시면, 제목을 클릭하면 제목에 있는 서식 메뉴인데, 이때 도형을 채워야 돼요. 도형을. 무슨 색으로? 흰색으로 채울 거예요. 흰색으로. 그 다음에 테두리가 있어요. 테두리. 윤곽선. 도형 윤곽선이 있는데 테두리 그림자가 있죠. 테두리 그림자. 그러니까 뭐 검정색으로 테두리를 두르면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얘도 뭐가 돼 있죠? 예, 도형 효과에 가서 그림자를 오프셋 아래쪽이니까 여기 아래쪽이죠? 아래쪽. 위에서 아래로 비치듯이. 그럼 이렇게 밑으로, 제목 밑으로 이렇게 그림자가 나타나게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아래 한글에서는, 아래 한글 차트에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그 제목을 먼저 크기를 정하고 제목 이외의 것들을 다 더블 클릭 하면서 글꼴의 크기를 바꿨는데, 파워포인트나 엑셀에서는 차트 자체를 선택하고 글꼴과 글꼴의 크기를 조정하면 제목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글자들이 한꺼번에 바뀌어요. 그러니까 다 한꺼번에 바꾸고 나서 제목만 따로 크기를 조정해야 되겠죠. 예. 거기 나와 있는 대로 그렇게 해서 이제 처리를 했는데, 자, 차트 자체가 있고요. 차트 자체. 차트를 전체를 테두리를 아우르는 차트 영역이 있고요. 방금 전에 우리 차트 제목을 우리가 작업했고요. 그 다음에 막대 그래프든 그래프가 보이는 면이 보일 거예요. 눈금선 말고 눈금선이 보이는 그 뒷배경을 우리는 그림 영역이라 그래요. 이 그림 영역을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냐면은, 예, 레이아웃, 디자인, 서식 있지 않습니까? 잘 모르시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 그림 영역에다 오른쪽 누르면 그림 영역 서식이라고 있어요. 아, 여기도 있어요. 여기 클릭을 하고 서식 눌러라 이렇게 써 있어요. 제목을 클릭하고 어떻게 꾸미고 싶어 그럼 제목 서식을 누르면 되고요. 여기 오른쪽 눌러서 서식 눌러도 되고. 예.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제목이 들어가 있는 데가 아니라 그림이 보이는 뒷배경 그림 영역을 그림 영역 서식에 들어가면은 여기도 있네요. 그라데이션으로 채우라는데, 그라데이션. 근데 흰색에서 녹색으로 가는 선형 대각선을 하래요. 선형 대각선. 근데 지금 얘가 어떻게 하는가 잘 보셔야 돼요. 방향이 왼쪽에는 허옇고 오른쪽으로 가면서 색깔이 나타나는 건지. 그렇죠? 그라데이션 처리해야 되는데 첫 번째 색깔이 뭐냐면은, 예, 색깔이 흰색이라고요. 그 다음에 중지점이라는 게 나올 거예요. 중지점. 여기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지금 중지점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1, 2, 3이라고 되어 있고요. 일단은 중지점 1은 흰색에서 출발할 거예요. 흰색에서 출발할 거고, 중지점 2번은 녹색으로 끝날 거예요. 녹색. 그 다음에 중지점 3은 제거할 거예요. 그래서 중지점 1번은 흰색이고 중지점 2번은 녹색인데, 이 그래프가 선형은 선형인데 보세요. 어떻게 가는 건지. 지금 흰색과 녹색으로 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지점 1번을 흰색을 줬고 중지점 2번을 녹색을 줬는데,
이 방향은 좌에서 우로 가는 방향을 써야 돼요. 좌에서 우로 가는 방향. 그래서 지금 왼쪽에 흰색이 보이고 오른쪽에 녹색이 보이는 거예요. 흰색에서 녹색으로 가는 방향으로, 흰색에서 녹색으로 가는 방향인데,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2번 녹색의 위치가 오른쪽 끄트머리에 가 있어야 되겠죠. 중지점 1번은 흰색이에요. 흰색은 어디냐면 제일 왼쪽이 흰색이고, 중지점 2번은 녹색인데 그 녹색은 오른쪽에 처박혀 있다고. 근데 오른쪽이 아니라 이게 중간 정도 가 있으면 왼쪽에는 흰색이고 중간이 녹색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제일 왼쪽이 흰색이고 제일 오른쪽이 녹색이거든요. 그럼 흰색에서 노란색, 녹색으로 색깔이 번지는 효과를 주는 거죠. 이걸 우리는 그라데이션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순서대로 이렇게 맞추시면은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얼추 비슷하게 색깔이 변하는 게 보일 거예요. 아무리 흑백 문제지라도 아, 색깔이 이렇게 변하는구나, 왼쪽이 옅고 오른쪽이 진하구나, 이건 알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맞춰주시면 돼요. 그게 이제 그림 영역에 나오는 그라데이션 처리한 겁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서식을 가볼 거예요. 데이터 서식은 뭐예요? 질감, 캠퍼스 채우기, 뭐가? 의사코드 사용이죠? 여기 보면 파란 막대기 있잖아요. 파란 막대기를 클릭하고 선택 영역 서식을 누르시면 돼요. 이게 의사코드 사용이라고 한 부분이 거긴데, 여기다 마우스 보세요. 마우스를 클릭하고 오른쪽 눌러서 서식 가셔도 되고요. 저기 레이아웃이나 서식에 가보면 이렇게 지금 의사코드 사용 계열을 선택했군요 하고 서식을 눌러볼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눌러보셔가지고 뭐라고 하라고 돼 있어요? 채우기가 질감 계열에 가면 질감에 가면 어떤 질감을 쓰라고 돼 있냐면은 캔버스가 어디 갔어? 캔버스라고 하는 질감으로 바꿨단 말이에요. 캔버스라고 하는 질감을 채웠는데 오른쪽 눌러서 계열 서식에 가서 채우기니까 질감으로 채운단 말이에요. 질감으로. 물고기 화석이라는 질감으로 채우라고 하는 건지, 캔버스라는 질감으로 채우라고 하는 건지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만 우리가 따라서 해주시면 되죠. 그 다음에 저 끝에 전체값 제일 꼭대기, 걔만 뭐를 하래요? 값을 표현하는 건데, 잘 보세요. 제가 아까 파란 막대를 선택하고 오른쪽 눌러서 데이터 계열 서식을 눌렀어요. 그러면 빨간색이 아닌 파란색 계열을 아까 질감으로 바꿨는데, 캠퍼스란 질감으로 바꿨는데, 그 중에 오른쪽에 있는, 즉 순서도 사용이라는 거죠. 순서도. 근데 순서도에 있는 빨간색을 클릭을 하면 계열화 논리, 그 다음에 비례 논리, 확률 논리 전체가 다 어떻게 된다? 붉은색 계열로 다 이렇게 선택이 다 돼요. 그럼 이 상태에서 값을 표시해라 그러면 계열화 논리 값이 얼마고 비례 논리 값이 얼마고 하고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책에서 요구하는 건 뭐예요? 전체 값만 보이라는 거거든. 그럼 저처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처음에 클릭하면 붉은색 막대, 황토 막대 같은 게 4가지가 있으면 4가지가 다 선택이 되고요. 이때 전체 거를 한번 더 클릭하면, 그러니까 처음부터 더블 클릭이 아니라 처음에는 클릭, 다시 클릭, 그러면 전체에 있는 항목만이 선택이 돼요. 이때 오른쪽 누르고 서식에 가시면 되죠. 뭐 레이블 추가해도 되죠. 레이블 추가하면 여기 레이블이 나타나는 거죠. 레이블 추가. 그 다음에 데이터 테이블
조금 전에 우리 레이아웃에 가서 데이터 표 이거 데이터 표를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렇죠? 데이터 표요. 예, 그것이 2층에서 말하는 예, 테이블 표시. 그럼 우리가 이제 좀 바꿀 게 뭐가 있나 한번 보세요. 전체적으로 좀 이상하고 특이한 게 여기 가운데에 순서도 사용이 프로그래밍 학습에도 효과적이다라는 육각형 도형 안에 글자가 들어간 건 쓰면 되는데 얘가 문제라. 얘가 데이터 표를 소수점 이하 두 자리로 만드는 바람에 자동으로 따라간 거예요. 그러면 이 왼쪽에 보이는 갑축에 있는 숫자를 눌러서 축소식에 가시면은 축소식 오른쪽 버튼으로 축소식에 가시면 돼요. 그러면 해당되는 축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때 예, 표시 형식이 있는데 소수점 이하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 0.00하고 밑줄 나와 있죠. 그때 0.00이라고 하는 것 중에 0하고 밑줄만 남겨준 거예요. 0하고 0. 잠깐만요. 아하, 제가 이걸 안 날렸네요. 자, 보세요. 0.00, 0하고 밑줄이라고 두시고 추가 누르면 추가를 안 해서 그러네. 그러면 사실은 0은 뭐냐면 숫자가 있으면 있는 대로 보이라는 건데 밑줄이 들어가 있죠. 밑줄이요. 밑줄하고 마우스를 갖다 대보면 밑줄하고 한 칸이 떨어져 있어요. 밑줄하고 한 칸이 떨어져 있거든요. 이 의미는 뭐냐면 밑줄은 띄어라 하는 거예요. 얼마만큼? 뒤에 가서 보니까 스페이스바가 하나 들어간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빈칸 하나 둬라 이거지. 빈칸 하나 둬라. 그 밑줄이 뭐를 벽에서 띄우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확인 누르면 이제 숫자가 오른쪽에 공간이 좀 생겼고 값이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삽입에 가서 도형에 가서 육각형에 가서 이렇게 해서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순서도 사용이 프로그래밍 엔터 학습에도 효과적이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였어요. 잘 보세요. 여기 보면 눈금선이 없어야 되는 눈금선이 보인단 말이에요. 눈금선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 눈금선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 하는 건데 마우스로 눈금선을 클릭을 하시고 예, 여기 눈금선이 있단 말이에요. 눈금선. 레이아웃에 가면 눈금선인데 눈금선을 없음하면 어떻게 돼요? 없음하면 없어지나요? 아, 이렇게 하셔도 돼요. 여기 눈금선을 클릭해 가지고 딜리트 키 눌러도 지워지죠. 딜리트 키 눌러도 지워지고요. 또 차이가 나는 게 뭐가 있지요. 이 도형은 글자를 쓰면 이거는 나중 문제인데 이거는 뭐 일단은 치워놓고 어떤 문제가 생겼나 보세요. 여기가 지금 보시는 데가 뭐예요? 지금 그림 영역이라 그랬잖아요. 이 그림 영역에 뭐가 있냐면 윤곽선이 있단 말이에요. 윤곽선. 그림 영역. 거기에도 보면 이 테두리선이 있단 말이에요. 테두리선. 그 테두리선을 우리가 윤곽선에 가서 예, 검정색으로 칠해버리면 돼요. 윤곽선이 없으면 요거 끄트머리 이 흰색에서 녹색으로 가는 그라데이션 처리가 되어 있는 데가 선이 안 보이는데 윤곽선에 가서 검정색을 해버리면 이렇게 테두리선이 들어가요. 그리고 또 뭐가 좀 안 된 게 뭐냐면은 잠깐만요. 예, 얘가 좀 다르죠. 이 숫자 옆에 보면 눈금이 튀어나와 있을 거라고. 근데 그 눈금이
제 화면에는 밖으로 나가 있고 우리 책에는 안으로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그럼 그 눈금의 위치도 여기 눈금을 선택하고 오른쪽 눌러서 예, 축서식인가요? 축서식을 보면 축서식. 자, 축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그래프를 그리면 X축, Y축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가로축, 세로축 하고 얘기도 해요. 그런데 숫자가 들어있는 쪽은 숫자의 크기가 크던 작던 숫자가 들어있는 쪽은 갑축이라고 부르고 숫자가 아닌 무슨 논리라는 글자가 들어있는 축을 우리는 항목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를 해야 돼요? 당연히 예, 축소식에 들어가면 여기 한번 볼까요? 눈금선이 지금 바깥쪽으로 가 있나요? 우리 책에는 어디로 들어가 있는데? 안으로 들어가 있죠? 바깥쪽 말고 안쪽으로 집어넣어야죠. 여기 보이네요. 보세요. 아까 바깥쪽에는 요 눈금이 밖으로 향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걸 안쪽에다 집어넣으면 없으면 안 나오는 거고 안쪽 그러면 안쪽으로 들어가거든요. 예. 그렇게 일단은 만들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뭐만 하면 돼요? 여기 순서도, 이 순서도에서 이 글자에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를 만들어서 여기 찾아야 돼, 이렇게. 예, 일단 가운데 정렬이 들어가겠고요. 이렇게 중간에 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아무래도 글자 색깔은 검정색처럼 보여요. 순서도 사용이 프로그래밍 학습에도 효과적이다 라고 써있는데 이때 글자의 크기는 얼마래요? 차트 속에 들어가는 모든 내용 중에 제목은 도둠 24포인트지만 그렇지 않은 차트 속에 있는 거는 다 굴림 16포인트잖아요. 아까 처음에 차트 만들고 나서 굴림 16포인트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그래프 안에 들어있는 것도 굴림 16 들어가야죠. 해서 얼추 대충 만들어 본 것 같아요. 여기 색깔이 또 정해져 있죠? 이 색깔에 도형 서식 들어가시면 돼요. 예. 도형 서식 들어가셔가지고, 아니면 도형 채우기에 가서, 여기에 파란색으로 칠하고, 외곽선은 없대요. 근데 뭐가 있대요? 투명도 도둠 18포인트라고 써 있잖아요. 걔는 도둠 18포인트가 되겠고, 문제는 뭐예요? 투명도라는 걸 해야지. 투명도는 어디로 가면 돼요? 도형 서식에 가면 투명도가 있거든. 예, 투명도라는 항목이 있어요. 오른쪽 누르고 서식. 파워포인트는 겉으로 보이는 걸 찾아갖고 클릭해서 만드는 거고요. 겉에 어딘지 잘 모르겠으면 오른쪽 눌러서 먼 서식. 네, 그럼 선의 색깔, 뭐 선의 스타일, 뭐 3차원, 뭐 그 다음에 색깔 어쩌고저쩌고 다 따져볼 수가 있어요. 그럼 지금 우리가 이 책에서 빼놓고 못한 게 뭐가 있나 보세요. 자, 먼저 하나씩 찾아볼게요. 차트 작성 기능을 사용해서 차트를 만들려고 했는데 이때 차트는 묶음새로 막대응을 했고요. 어디 가서 삽입에 가서 얘가 없을 때는 보세요. 얘가 없을 때는 여기서 클릭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이런 경우 한번 볼까요?
이렇게 제목만 있는 경우에는 삽입에 가서 차트를 눌러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그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미 만들어져 아까 어디서 했었어요? 여기 레이아웃 구조가 이렇게 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차트 삽입 눌러서 원하는 차트를 삽입하면 알아서 또 화면이 갈라지고요. 갈라지면 여기 있는 데이터를 우리 책에 있는 대로 입력을 해야지. 그리고 너비를 조정할 때는 조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네 번째 계열이 안 들어가 있고 나머지 두 개 항목은 비울 거란 말이야. 안 비우셔도 돼요. 그냥 요렇게만 쓰면 이때 이거를 행렬을 전환할 건지 안 할 건지 그런 문제가 심상치 않게 나오고 항상 그런 유형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차트를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는 거죠. 저는 차트 옆에 의사코드 사용하고 순서도 사용하는 또 나타났어요. 한번 볼게요. 가세요. 5번 슬라이드에서 차트를 우리가 만들어 봤는데 요건 좀 이따 한번 다시 해보고요. 6번 슬라이드에 가서 이 텍스트를 입력하십시오 라고 하는 박스가 보일 겁니다. 이 박스 자체를 지우셔야 돼요. 6번은 왜냐면 여기는 그냥 비어있는 상태대로 작업을 할 거예요. 근데 잘 보셔야 될 게 뭐가 있냐면요, 지금 크게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모양을 만들어 보여드리면 이쪽에 한 덩어리가 있고 이쪽에 한 덩어리가 있고 이렇게 도형이 왼쪽과 오른쪽으로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눠져 있어요.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십니까? 2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은 제목 아래쪽에 세로 그룹으로 두 개가 나눠져 있을 거예요. 어떨 때는 가로 그룹으로 두 개가 나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그룹을 우리가 이제 만들어서 저처럼 네모를 그리는 게 아니라 이게 한 덩어리라는 걸 의미를 보여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만약에 오른쪽 걸 그린다 그러면 오른쪽에 보시면 또 다른 도형이 이렇게 나눠져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눈대중으로 하나씩 그려 나가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가 도형을 그리기는 그려봤어요. 몇 번.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도형을 그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는 연습을 한번 해볼 거예요. 어떻게 할 건지. 일단은 마음속으로 선을 이렇게 화면을 반 나누세요. 그래서 도형을 그리는데 반을 나눠서 왼쪽 오른쪽 따로따로 그리셔야 되고, 오른쪽에 있어야 될 도형이 삐져나가서 왼쪽으로 들어와도 안 되고요. 이거는 뭐 그냥 우리가 대충 봐도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먼저 도형에 가시면 하트 모양 있잖아요. 하트 모양이요. 하트 모양 이렇게 하나 그릴 거예요. 하트 모양 하나 그릴 거고, 그 다음에 도형에 가면은 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 도형을 먼저 다 그려놓고 나서 꾸밀 거예요. 자, 도형을 하나 그려놓고 하트 모양을 그려놓고 상단에 보면은 그리기 도구 서식에 도형이 또 있어요. 여기 도형이 또 있거든요. 그럼 여기 가서 이제 올라가는 화살표, 여기 블록 화살표에 보면은 올라가는 화살표가 있고, 그 다음에 내려가는 화살표도 있잖아요. 근데 얘를 똑같이 그리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 보시면 내려가는 화살표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그리면 돼요. 그럼 얘하고 똑같이 안 맞으면 어떻게 되냐? 일단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왼쪽과 오른쪽을 이렇게 해서 이제 배열을 대충 해놨어요. 여기다 배열을 해놨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도형에서 저쪽 도형으로, 이쪽 도형에서 저쪽 도형으로 화살표 같은 게 그려져 있거든요. 확인하셨습니까? 문제지에 보면은 화살표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한번 볼게요. 오른쪽에 있는 내려가는 화살표 끄트머리에서 왼쪽에 있는 화살표로 이렇게 꼬랑지를 이어서 그려져 있어요. 그거 한번 제가 그려볼게요. 자, 보세요.
먼저 도형에 가시면은 선이 있어요. 선 중에 직선이 있고 꺾은 선이 있고 곡선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꺾은 선이고요. 꺾은 선에 보면은 화살표가 양쪽에 없는 게 있고 한쪽에만 있는 게 있고 양쪽에 있는 거 있어요. 없는 거 한쪽에 양쪽에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저는 여기에서 이렇게 보세요. 자, 이걸 크게 그려 드릴게요. 자, 먼저 이거부터 봅니다. 네모를 하나 그려 놓고요. 네모를 이렇게 그렸는데, 이쪽 1번 네모에서, 왼쪽에 있는 네모에서 오른쪽 네모로 가는 화살표를 그려 볼게요. 이때 화살표가 하나가 있던 양쪽에 있던 간에 상관없고, 제가 한쪽만 그은 거를, 자, 마우스로 도형을 갖다 대면 빨간 점이 나타납니다. 빨간 점에서 빨간 점으로 끌고 가면은 이렇게 직선이 그려지고요. 이때 보세요. 움직여도 따라다녀요. 선이 따라다니고요. 그런데 지금 오른쪽에 있는 화살표에서 왼쪽에 있는 화살표, 블럭 화살표로 선이 따라가는 거고요. 반대로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럼 이걸 하트를 거쳐서 갈 거냐 직접 갈 거냐 하는 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이거를 하트를 거쳐서 가야 되는데 하트를 거쳐서 갈 수 있는 방법이 하트를 한번 갔다가 그 하트에서 다시 다른 도형으로 가는 기능은 없어요. 이 하트는 위아래만 선이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가 이렇게 그렸어요. 그런데 그런 건 있잖아요. 여기 보면 오른쪽 버튼 눌러서 도형 서식에 가서 이 끝 종류가, 시작 종류가 있고 끝 종류가 있는데, 시작 종류가 이렇게 동글뱅이로 되어 있느냐, 이것도 확인하셔야 돼요. 동글뱅이로 되어 있는 거냐. 그래서 선이 굵기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지. 굵기가 한 2포인트 정도로 준다든지, 2포인트. 그럼 어디서 어디까지 움직이는 이렇게 도형이 나올 겁니다. 그 밑에는 또 다른 도형들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이 도형들을 우리가 다 그려야 돼요. 첫째, 지금 블럭 화살표 밑에 보면 시작이라는 글자가 있는 도형 보이나요? 시작이라고 되어 있는 도형은 어느 도형이냐면요, 순서도에 가면 두 번째 있어요. 모서리가 둥글게 보이는 거. 이 사각형에 가도 보면 모서리가 둥근 거 보이세요? 이렇게 모서리가 둥글게 돼 있는, 이건 아니고, 도형에 가면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해서 그리셔도 상관은 없어요. 모서리가 둥글게 그리시면 되고요. 아니면은 뭐로, 순서도에 있는 두 번째 걸 이용해서 그리셔도 돼요. 이거 뭐야, 자꾸 당겨 나오네. 순서도에 있는 처리, 이게 모양새가 뭐 바뀌었다. 대체 처리, 판단, 여기 있다. 여기 시작, 두 번째가 아니라 끝에서 네 번째 거네요. 죄송합니다. 예. 끝에서 네 번째 거에 보면 수행의 시작과 종료라고 하는 이렇게 모서리가 둥글게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걸 이용하시면은 거기에는 이제 모양새가 나와지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는 도형에 가면 기본 도형 중에 뭐가 있어요? 평행사변형이 있죠. 그렇죠. 이 평행사변형을 이용해서 도형을 또 그리고, 그 밑엔 또 뭐가 들어가죠? 네모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또 마른 목골 들어갔나요? 다이아몬드 모양을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다이아몬드 모양을 쓰셔도 되고, 뭘 쓰셔도 되면 순서대에 보면 세 번째 있는 비교 판단 기호를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도형들이 지금 하나 둘씩 모여가지고
이렇게 그룹을 만들어야 돼요. 그룹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크기가 또 너무 크면 안 되거든요. 음흠. 해서 이거를 여러분이 모양새 맞게끔 이렇게 나열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보면 화살표가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지금 그려보는 도형은 그리 어렵지 않은 도형인데요. 이 도형을 한번 볼게요. 지금 삽입에 가서 도형에 가보면 블록 화살표 중에 요렇게 생긴 도형이 있네. 여기 요렇게 생긴 도형, 요런거. 이거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나 그리고 이렇게 하나 그리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얘 너무 크게 그렸나? 잠깐만. 이렇게 하나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또 반대편 도형에 가보면 아까 그 블록 화살표 중에 반대로 생긴 도형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이렇게 되어 있는 도형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뭐 약간 여러분들이 회전을 시켜도 상관은 없어요. 아,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네. 하나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거를 뭐 회전시켜도 상관은 없어요. 회전시켜도 회전이 되어 있네요. 지금 이런 식으로 도형을 그리고요. 최종적으로는 뭐가 하나 들어가야 되냐면 여기 한번 보세요. 네모 도형이 이렇게 하나 들어가 있는데 이 네모 도형이 사실은 뒤로 가 있어요. 뒤로 그리고 이 지금 이렇게 뒤에 그린 도형이 자세히 보시면은요, 이 뒤에다 그린 도형을 자세히 보시면은, 예, 도형 서식에 가서 그라데이션 처리가 되어 있는데, 그라데이션이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어요. 위아래로 이렇게. 위에가 허옇게 보이고 아래가 진하게 보이거든요. 이런 그라데이션도 처리를 해 주셔야 돼요. 색깔은 몰라요. 색깔은 모르잖아요. 이게 흑백 문제지기 때문에 색깔이 글자 검게 보일 수 있고 그런 거니까는 그것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예. 자, 일단 도형을 먼저 그려보세요. 이거는 말이 필요 없고 그려보셔야 돼. 이 도형이 일반 도형이 아니라 이렇게 생긴 도형이네요. 오른쪽 모서리가 찌그러진 도형이네요. 그게 어디 있나? 요거네, 요거. 이 도형이에요. 그러니까 도형을 이미 그렸으니까. 근데 그 도형이 예. 맨 먼저 그려놓고 맨 먼저 그리셔도 되고요. 자, 지금 요 도형인데 기본 도형이 요건데 도형을 먼저 그려놓고 그리시려면 되게 힘들어요. 자, 보여드릴게요. 먼저 이렇게 도형을 그려놓고 나서 그 위에다가 도형을 또 그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순서 도형을 그리든 이렇게 그려야 되고, 이런 작업을 하려면 얘를 움직이려고 그러면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도형을 마지막에 다 그려요. 이런 도형을 먼저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도형을 이제 그리면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그럼 얘를 뒤로 보내는 거예요. 맨 뒤로. 그럼 맨 뒤로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조정하는 게 가장 편해요. 해보니까는. 그 다음에 이제 글자를 쓰시고 나면은, 글자를 쓰고 나서 글자의 색깔과 크기는 한꺼번에 조정하면 돼요. 무조건 굴림 16이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블럭을 잡으셔서, 여기 블럭을 잡으셔서 굴림에 16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굴리기 16으로 잡으시고, 블록 잡아놓고 글자 색깔은 지금 흰색으로 보일 거예요.
아니 우리가 입력을 한 게 보면 우리가 입력한 글자를 보면은 예, 흰색으로 보이잖아요. 이렇게 흰색으로 보이면 안 되죠. 당연히 그거는 글자 색깔을 검정으로 맞추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도형의 색깔은 무슨 색깔로 하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글자 색깔은 무슨 색깔로 지정하라는 말은 없어도 허연색은 아니잖아요. 검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하나 다 넣어야 되죠. 일일이 글자는 하나씩 다 쓰셔야 되고요. 한꺼번에 블럭 잡아서 글자의 색깔, 크기, 모양을 한꺼번에 바꾸시면 되니까. 예. 도형의 색깔 넣는 거는 하나하나 다 해야 되죠. 도형의 색깔이요? 네. 도형의 색깔 넣을 때 하나하나 다 아니죠. 이렇게. 그렇게 해놓고 여기에서 놓고 그리기 도구 채우기에 가면 색깔이 약간 흐린 색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색깔로? 예, 한꺼번에 이렇게 다 바뀌죠. 네. 한꺼번에 바뀌어요. 도형 색깔도 다 같은 색깔로 해버려도 돼요? 하나하나 안 하고? 어느 색깔이요? 아니 이제 이 도형 저 글씨 쓰고 이 도형 색깔을 다 달리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로 해버려요. 예, 다 한 색깔입니다. 근데 나는 하나하나 다 넣었어요 이걸. 그냥 색깔이 달라 보이니까 달리 하시는 것도 있지만은요. 그런 의미는 없어요. 시험에서 그걸 요구하지는 않고요. 그러면 하나에 그냥 다 그냥 그라데이션처럼 보이는 거는 그라데이션 처리를 하시면 되고요. 예. 글자가 거무틱틱하게 보이면 거무틱틱하게만 해주시면 되고, 도형의 색깔은 그냥 있는 대로 쓰시고 색깔만 한꺼번에 통합하시면 돼요. 전체 블록 잡아서 예, 한꺼번에. 그게 그렇게 해도 된다면 예. 하나하나 다 색깔 따로따로 다 넣는데 그런데 그걸 하나하나 다 넣는데 큰 도형만 근데 이거는 있어요. 이건 알고 계셔야 되는데 뭐냐면, 잠깐만요. 지금 여기 있는 시작이라는 글자와 완료라는 글자가 있는 도형을 자세히 보시면 도형의 선이 지금 점선으로 되어 있나요? 점선 예, 그건 맞춰 주셔야 돼요. 그거는. 두 개는 점선으로 예, 그런 건 맞춰 주셔야 되고,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보이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만 맞춰 주시면 돼요. 맨 위에 것 하나 해서 밑에 붙이게 뿌리는 복사하셔도 되고요. 그거는 편하신 대로. 예. 그러면 이 왼쪽 거는 밑에 도형이 색깔 따로 들어간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왼쪽에 보면은 거무틱틱한 색깔의 허연색 글자가 보이죠? 예. 그거는 그냥 기본 글꼴 색깔이 하얀색이었으니까 그대로 하시면 돼요. 예. 도형은 하나 해가지고 붙이게 해도 되겠네요. 한번 해보세요. 자, 보시면 일단 도형을 우리가 그리지 않습니까? 이 도형을 이렇게 그리시면은 이 도형을 더블 클릭하시면 이 도형과 연관된 무슨 메뉴가 열려요. 아까 차트에 들어가면 이 차트를 더블 클릭하면 차트와 연관된 메뉴, 제목을 클릭하면 이 제목 도형과 연관된 메뉴, 차트는 차트 연관된 메뉴를 가듯이, 자 그러면 이 도형을 더블 클릭을 하면 글꼴은 무조건 홈에서 있는 여기서 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거는 이 서식에 가서 색깔을 뭐로 바꾸든지, 윤곽선을 어떻게 잡을 건지, 윤곽선을 두껍게 잡을 건지, 아니면 그거 윤곽선을 점선으로 할 건지,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메뉴판에서 그림자는 어떻게 넣을 것이며, 이런 것들. 예. 그렇게 하시면 모양이 나올 것 같아요. 한번 해보세요. 오른쪽은 대충 이제 만들었으면은요, 이 오른쪽 만든 걸 가지고 우리가 뭐 할 거냐면은 그룹을 줘야 돼. 그룹이 이제 만들어졌고요. 애니메이션에 들어가서 사용자 지정 애니메이션 처리해야 돼요. 사용자 지정 애니메이션 처리하는데, 이때 나타나기인지 강조인지 끝내기인지 시험 중에 어떤 게 나오냐면 주로 나타나기 중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럼 날아오기가 있고 뭐 브라인드가 있는데 그냥 브라인드가 아니라 꼭 바꾸라고 나와요. 만약에 얘가 나타나기가 날아오기다 그러면 아래에서 날아오잖아요. 그럼 시험 문제에서 보면은 왼쪽에서 날아와라 이렇게 또 바꾸라 그래요. 그럼 바꾸시면 돼요. 어려운 건 아닙니다. 예.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브라인드가 이렇게 재생되는 게 한번 보일 거예요. 연습 눌러보시면 이렇게 세로로 바꿔라 그럼 세로 하면 되고 가로로 하라 그럼 가로로 하면 되고. 근데 이제 얘를 먼저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왼쪽에 2번 그룹을 1번 그룹을 줘야 되는데 그럼 이따가 이건 바꾸면 돼요. 위아래는 바꾸면 되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 먼저 오른쪽은 연습해 봤으니까 왼쪽도 도형을 그려 봐야 돼요. 근데 이 도형이 참 어렵게 돼 있을 거예요. 보세요. 어떻게 돼 있는 도형인가 한번 제가 그려볼게요. 첫째, 문제와 이해라고 써 있는 글자가 있는 도형 있죠? 그거는 삽입 도형에 가면 어떤 도형이냐면은 대조 라고 보이는 게 있나요? 대조요? 이렇게 생긴 도형 있나요? 이거요? 이거를 돌리면 어떨까요? 이렇게 돌리면 그런 모양이 나올려나요? 그럼 글자를 쓰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게 중요한 게 그거예요. 문제 이해인데 문제 어떻게 됐어요? 글자가 도형을 회전시켜 놓고 하니까 글자도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쓰면 불편하죠? 그럼 다른 도형을 한번 그려봐야죠. 뭐 그와 비슷한 도형이 뭐가 있을까요? 그렇게 생겨먹은 도형 중에 블럭 화살표는 아니고 따로 해야 되겠던데 그거 아니면 그러니까 삼각형인데 삼각형이 그렇게 생긴 도형이 없잖아요. 보시면은 도형이 없을 거예요. 아까 제가 그린 도형 이거 있잖아요. 이거 이 도형 외에는 없을 거요. 자, 이거 회전시키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얘를 회전할 때 그냥 이거 잡고 돌리면 자유회전입니다. 근데 Shift 키를 누르고 회전을 시키시면은요 15도씩 돌아가요. 15도씩. 자, 이런 도형이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무슨 도형이 들어있냐면은 도형의 순서도 쪽에 가면은 이건가요? 이렇게 생긴 도형이 있나요? 이런가요? 순서도에 가면 저 끄트머리에 예, 이렇게 얘도 회전시켜 가지고 이렇게 올려놓은 셈이죠. 바가지 씌우듯이 올려놓은 셈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문제는 여기다 글자를 써야 되는데 문제와 이해라는 글자를 써야 되는데 글자를 쓰기가 참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과연 어떻게 쓸 거냐 하는 거죠. 우리 책에는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는가를 살짝 한번 좀 보면은 그러네요. 글자가요 회전되어 있어요. 글자가 회전되어 있어요. 도형이 회전되어 있고요. 자, 여기다 글자 한번 써볼게요. 제가요. 문제 그리고 스페이스바 누르고 이해라고 썼는데 이 도형을 어떻게 쓰면 좋을 건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글자가요. 자, 보세요. 이 글자 안에 이 도형 서식에 글자가 있는데 글자가요 어떻게 되나 한번 보세요. 이런 글자인지 이런 글자인지 한번 찾아봐야 돼요.
자, 문제 이해. 글자가 이걸 눌러줘야 해결이 될 것 같은데요. 자, 이거.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책에요. 여기는 글자가 뭐가 들어있냐면 분석이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는데, 이 글자는 이렇게 회전되어 있나요? 이렇게 글자가 이렇게 회전되어 있나요? 이 회전되어 있는 글자를 어떻게 돌릴 거냐 하는 거죠. 이거. 자, 일단은 도형부터 그려 놓으시고요. 도형이 그려지고 나면 그 이후에 그 도형에 맞춰서 또 그려 봐야죠. 그 다음에 도형 중에 블럭 화살표에, 그렇죠, 이렇게 생긴 도형이 있네요. 주로 이렇게 회전시킨 도형이 많네요. 여기 잠깐 좀 볼게요. 여기 지금 보시면 알고리즘 작성, 프로그램 작성, 프로그램 실행이라고 하는, 거기에 뭐가 있냐면 스마트 아트라는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확인하셨어요? 문제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이 부분에 여기 보시면 스마트 아트라는 기능을 집어넣으라고 되어 있어요. 3차원 광택 처리하라고. 그거는 여기 삽입에 가서 스마트 아트에 들어가면은 프로세스형에 보면 나올 거예요. 근데 그 프로세스형이 어떤 프로세스인지는 명시를 안 해놓고요. 우리가 찾아야 돼요. 이렇게 찾아가지고 여기다가 알고리즘 작성, 밑에는 프로그램 작성, 밑에는 프로그램 실행. 그래서 얘도 글꼴의 크기는 굴림 16이니까
그래서 이걸 만들어서 예, 얘는 3차원 광택이라고 되어 있네요. 예, 이렇게 작성을 하라고 되어 있네요. 이런 게 하나 들어가야만이 되는. 네, 이렇게 하나 만들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색깔은 그대로 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밖에다가 어떤 도형을 집어넣는지가 이제 여러분이 관건이죠. 모서리가 착착 착착 진행되어 있는 건가요? V자 같은 경우는 어디 있어요? 문제 해결 방법 찾기. 어떤 거요? 문제 해결 방법 찾기 거기 회색깔. 문제 해결 방법 찾기란 이거요. 네. 이건 직사각형이고요. 네. 그 뒤편에 있는 도형이요. 잠깐만요. 화면에서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그게 어떤 도형이냐면 요 도형이 있어요. 요거 갈매경 수장이가 얘를 이렇게 돌려가지고요. 이렇게 피는 거예요. 요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요거. 예. 요렇게. 그리고 이제 도형 찾기가 사실은 제일 어려워요.
C 넣는 거 어디서 고쳤어요? 다시 까먹었네. 잠깐만요. 삼각형 글씨 넣는 거. 굴림. 일단 내고 좀 봐주세요. 거기. 예,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 내가 이거 시험 봤던 거 이걸 봤는지 이거 같은데 이거 봤는데. 내가 시험에 들어가 보면 이거 알 수 있죠. 그 전에 시험 본 거 나오나 안 나오나. 아, 예전에 시험 본 걸 내가 어디를 어떻게 잘못했다 맞췄다 이거는 이제 안 나와요. 아니 그거 말고 시험 이거 시험 본 거. 그렇죠, 그건 나오죠. 예. 한번 봐주실래? 봤으면. 잠깐만요. 점수가 안 좋게 나서 점수 좀 올리려고 그러는데. 맞아요. 이거 책이 안 보여가지고 연습할까. 나 지금 13일날 그것도 연습을 한 번도 못 하는데. 그 학대 복사를 해왔는데도. 지금 그룹을 만들었어요. 그룹을 만들고 그룹을 만들었는데 이 1번 그룹이 왼쪽에 있는 거고 2번 그룹이 오른쪽에 있는 건데 이게 잘 보셔야 돼요. 시험 문제가요. 오른쪽이 1번 그룹이라고 할 수도 있고 왼쪽이 1번 그룹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1번 그룹이라니까는 왼쪽에 있는 거구나 아니에요. 오른쪽에 1번 그룹일 때도 많아요.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일단은 1번 그룹에다 놓고 우리가 이제 애니메이션 지정을 해야 되는데 모르고 2번 그룹에다가 2번 그룹 지금 2번 그룹이 뭐죠? 아까 애니메이션인 브라인드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세로였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그룹이 1번 그룹인데 얘는 날아오기 왼쪽이잖아요. 날아오기 왼쪽에서인데 애니메이션 순서가 어떻게 됐어요? 바뀌었죠? 지금 책에서 요구하는 거는 왼쪽에 있는 것이 즉 날아오기 왼쪽에서라는 애니메이션이 끝나고 나서 오른쪽 그룹에 있는 것이 브라인드 처리가 돼서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순서가 바뀌었잖아요. 그럼 보세요. 1번 그룹과 2번 그룹 이렇게 그룹이 있는데 요거를 밑에 보시면 순서를 바꾸셔도 돼요. 이렇게 이걸 끌고 내려오셔도 돼요. 이렇게 그러면 오른쪽이 1번 왼쪽이 2번이었던 거를 순서를 조정하면은 왼쪽에 1번 오른쪽 2번을 바뀌거든요. 예, 요 끌고 내려오셔도 되고 선택하고 올라가라 내려가라 하실 수 있어요. 그 왼쪽에 있는 번호가 1번 2번이 바뀔 거예요. 아까는 2번 1번이었는데 1번 2번으로 바뀌니까는 이건 바뀐 대로 하시면 돼요. 자, 이거는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슬라이드 쇼를 하잖아요. 슬라이드 쇼를 하는데 1번 그룹 슬라이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이 넘어왔는데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이때 이제 마우스를 클릭하거나 스페이스바 또는 엔터를 치면 날아오기가 했잖아요. 다시 보면 어떻게 되죠? 브라인드 처리가 됐잖아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1번과 2번은 어떤 방식으로 해도 상관은 없어요. 대신에 1번에다가는 날아오기 왼쪽에서를 해야지 이걸 브라인드 처리하면 안 되겠지. 그때는 애니메이션을 제거하고 자 보세요. 지금 여기 1번이 날아오기 왼쪽인데 잘못해서 내가 뭐로 브라인드로 바꾸면 브라인드로 바뀌어요. 날아오기 이렇게 바뀌면 바뀐다고 지금. 그런데 잘못해가지고 슬라이드 애니메이션을 또 다시 추가해 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추가하면 큰일 나죠. 추가하면 큰일 나는 거죠. 예. 여기 보니까 그룹이 68, 그룹이 52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신경 쓰지 마세요. 예. 자, 왼쪽에 있는 게 1번 그룹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2번 그룹이에요. 자, 1번 그룹이 끝나고 나서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책에 1번 그룹이 왼쪽이고 2번 그룹이 오른쪽인데 이거는 책에 보니까 제가 아까 실수를 한 것 같네요. 왼쪽이 1번이고 오른쪽은 2번인데
그 상단에 보면 애니메이션 순서가 1에서 2라고 가 있잖아요. 근데 간혹 2에서 1로 가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저는 제가 조금 전에 오른쪽에 있는 그룹이 1번일 수도 있고 왼쪽에 있는 게 2번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아니고 왼쪽에 1번 오른쪽에 2번은 맞고요. 그런데 1번에서 2번인지 2번에서 1번으로 가는지 그거는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순서만 신경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애니메이션 창은 닫으셔도 되고 애니메이션 창을 닫으면 넘버링 매긴 거는 사라져요. 예. 애니메이션 창을 닫으면은 이 창을 닫으면은 번호 1, 2, 3이 사라진다고. 상관없어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작업하시면 충분히 완성되는 작업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책을 한번 좀 볼게요. 전체적으로 한번 좀 구조를 다시 보도록 할게요. 우리 시험에서 6개 슬라이드를 만드는 과정에서 특히 두 번째에서부터 6번째까지는 뭐가 있었어요? 슬라이드 마스터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작업을 하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그 슬라이드 마스터에 관련된 작업도 이 책에는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책 설명이 30페이지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가 있냐면은 꽤 많이 어디까지 가 있냐면 136쪽 아니구나 136쪽이 아니라 128쪽까지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 도형 문제가 100쪽서부터 128쪽까지 예, 굉장히 많은 페이지에 걸쳐서 도형을 설명하고 있어요. 특히 101페이지에 보시면은 각종의 도형들을 번호를 매겨놨어요. 그래서 1번 도형은 어디고 2번 도형은 어디고 한 거에 자 102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에 빨간색 원 안에 1 그 다음에 104페이지 가시면은 빨간색 2번에 2 오른쪽에는 3번 4번 해가지고 그 번호에 대한 즉 도형에 대한 그 101페이지 도형에 관한 해설을 도형별로 선언해 놓은 게 있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제가 아까 요 도형 만들 때 요거 이 도형을 만들 때요. 제가 뭐로 바꿨냐면 아까 그 순서도에 있는 거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여기 기본 도형에는 이등변 삼각형을 이용할 수도 있어요. 모양새가 똑같잖아요. 이 책에서는 순서도상에 있는 병합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하라고 써 있어요. 뭐를 해도 상관은 없어요. 똑같으면 되잖아요. 여기 있는 네모랑 순서도에 있는 네모랑 기본 도형에 있는 네모랑 같은 네모예요. 사각형에 있는 네모랑. 그러니까 어떤 거라도 상관없는데 이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다른 걸 한번 설명드리는데 지금 도형 중에 보면 네모는 사각형에 있는 네모나 순서도에 있는 네모나 동일해요. 도형에 있는 순서도상에 있는 네모랑 직각삼각형, 직각도형은 똑같겠죠. 근데 이거는 달라요. 잘 보세요. 뭐가 다르냐면요. 여기 원기둥이 있을 거예요. 기본 도형에 보면 원통이 있어요. 이렇게요. 원통이 있고요. 순서도에도 원통이 있어요. 자, 기본 도형에도 원통이 있고 순서도에도 원통이 있는데 보시면 색깔이 좀 다르죠? 달라요. 근데 순서도에 있는 그룹은요, 이 순서도에 있는 모든 도형은 이 노란 조절점이라고 하죠? 노란 조절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절하는 기능이 없어요. 왜냐면 순서도는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한 설계도예요. 그 설계도에 들어가는 도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위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노란 조절점을 이용해서 변형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이거는 국제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통용이 되어 있는 거고 국제적으로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동그란 면을 뭐 길쭉하게 넓적하게 이건 못 바꾸거든요.
그리고 색깔도 좀 다른 걸 봐서는 우리 시험 문제에 원통이 이렇게 색깔이 다르게 보였다 그러면 야, 그거는 이제 기본 도형에 있는 거고 순서도는 아니다라는 걸 생각하셔야 되겠죠. 근데 뭐 그런 거 따지지 않고 비스무리해 보이는 거는 뭐 이런 삼각형을 쓰나 또 기본 도형에 있는 이런 삼각형을 쓰나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걸 써도 다 무방하다라는 거예요. 무방하다. 책에서는 이 도형 쓰라 그랬는데 나는 다른 도형 갖고도 되던데 그러면 그게 더 정답이니까. 그 다음에 이 도형 중에 하나가 여기 보시다시피 뭐가 들어있냐면 스마트 아트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스마트 아트는 정해져 있어요. 모양새가 스마트 아트에 들어가 보면 뭐 목록형도 있고 프로세스형도 있고 종류별로 있는데 어떤 유형을 하라고 하는지는 문제지에 있는 대로 하고 돼 있고 대신에 문제지에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연속 블록 프로세스형을 쓰세요. 이런 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지를 보고 내가 뺏길 줄 알아야지. 선택할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선택을 하고 나면은 이제 거기다가 글자를 넣으시고 그 다음에 사이즈를 조절하셔가지고 여기 보면 색깔이 이렇게 알록달록 돼 있는 건지 아니면 색깔이 하나로만 돼 있는 건지 아까처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나요? 아까요? 여기 3차원 처리해 보면 3차원 처리해 보면 광택 처리라고 돼 있는 건지 아니면 3차원에 가서 경사를 이용하는 건지 이건 지시사항에 나와 있으니까 그 지시사항대로만 따라서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그 113페이지 같은 경우도 보니까 이 올라가는 도형 내려가는 도형들이 참 애매하게 돼 있고요. 이 글자는 어떻게 썼어요? 기호나 의미는 엔터를 치면 바뀌죠. 자 보세요. 여기에서 기호 이렇게 쓰는데 기하고 호자 사이에다 엔터를 치면 기하고 호자를 엔터를 치고 쓰면 글자가 내려쓰기가 되는 거예요. 굳이 이거를 도형 서식에 가서 글자에 가서 이거를 뭐 어떻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엔터 치면 내려가요. 그런데 이제 도형을 회전했을 때가 문제지. 이렇게 도형을 회전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는 오른쪽 눌러서 도형 서식에 가서 글자를 어떻게 누르냐에 따라 달라지고 어느 방향으로 가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오른쪽으로 돌면 도형을 오른쪽으로 돌리면 글자는 왼쪽으로 돌려야 되고 반대로 이렇게 하시면 모형새로 나오니까. 그래서 지금 115페이지에도 두 개를 이렇게 선을 그리는데 순서도가 중간에 꼈잖아요. 이 순서도가 중간에 낀 거를 처리하는 방법은 순서도를 거쳐서 갈 수는 없더라고 해보니까는. 그러니까 순서도 위에다 그냥 도형을 선을 그리고 순서도를 다시 앞으로 빼면 되겠지. 그렇게 해서 모양새를 만들고 또 글자도 대충 써보고 그 다음에 블럭 잡아서 글자를 작게 꾸미고 색깔도 꾸미고 하는 거 그렇게 하시면 얼추 모양새가 만들어지고요. 이렇게 많이 연습을 해 보셔야 되고요. 뒤에 보시면 모의고사 문제가 좀 있는데 여러분 댁에서 연습하실 때는요 주로 그 도형에 관한 거 있잖아요. 도형에 관한 거를 위주로 많이 연습해 보세요. 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페이지 표지를 넘기면 앞부분에 이 도형에 관한 모양새가 나와 있어요. 도형에 관한 모양새가 페이지로는 16쪽서부터 이 도형이 어떻게 변형이 되는지 가 거기 나와 있어요. 저희가 시험 볼 때는요 이런 문제도 많이 나왔었어요. 여기에 보시면은요 뭐 선색, 그림자 뭐 이런 거 있죠. 채우기요. 이런 거. 채우기라는 걸 이용해서도 막 색깔을 달리 해 놓고요. 지금 도넛 한번 보실래요? 도넛. 이 17페이지에 보면은 도넛도 있어요. 도넛. 이런 걸 3차원 처리하면은요. 모양새가 요란스럽게도 나오거든요. 예, 어떻게 문제가 막 변형될지 모르기 때문에 많이 해보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유형으로 여러분들이 풀어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예.